그 사람들은 당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 대한 가장 심각한 저항은 토리당의 하원 평의원석에서 나올 것이다. 어디라는 울드레이지. 원래 22년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수월한 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마그릿 대처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인 80석 과반수를 차지했다. 내각은 희죽거리는 정권들로 가득 차 있다. 키어 스타머 경은 발키질하면서 고함치는 노동당을 극자의 항모지 밖으로 끌어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유럽에서 국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분열된 국가 중 하나인 상형 평준화하겠다고 흥미진진하게 도전적인 의견들을 밝혔다. 그렇지만 스타머 경이 이끄는 야당이 아니라 자기 당의 평의원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이다. 보수당은 강성광대들의 세력, 지철부터 외교 정책까지 모든 주제에 대한 내부 분열, 다원인가의 영향력이 약화, 반항하는 습관 등 당의 명목성 조인을 힘들게 할 요소를 다 거쳤다. 당 대표들은 추락하는 시인의 덕분에 실질적인 과반수가 80석이 아니라 빈번한 내부 저항의 모의, 아슬아슬한 표차이어 연속으로 대표들은 존 메이저 총리 시절과 비슷한 20석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았다. 권력욕이 많기로 유명한 정당이 이렇게 통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2010년 이후로 보수당이 단독 다른 당과 연합으로 집권하기 때문이다. 집권은 해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의원직이 전성기를 노리다가 버려진 폐가 되었거나 진급을 아예 포기해서 통솔이 어려워진 의원 수가 늘어났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의원들이 정당이라는 기계의 톱니바퀴가 아닌 정치적인 사업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미디어 출연에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념적인 것이다. 보수당은 부유한 저희의 전통적인 지지자와 북부 산업지대의 새로운 지지자로 갈라졌다. 전통적인 토리 당원은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의 권한을 확장하려고 보수당에 가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브렉시트라는 지극 변동은 전통 지지자보다도 정부의 더 의존적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자를 토리당에 가져다 놓았다. 또한 뒤처진 이들을 위해서 나은 기회를 제공해서 국가를 상명 평준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어젠다도 부여했다. 이런 내부 분열은 앞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예측할 것은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지출 삭감에 반대할 것이며 또 다른 의원들은 세금 및 지출 확장에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다. 첫째, 다운인가와의 원내 총무실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해서 정당 교회를 강제하기 위해서 고투해야 할 것이다. 고통스럽군요. 이승고,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면서 브렉시트 영향이 더 선명해질 것이다. 라고 덩컨 웰던. 코로나19 팬데믹 브렉시트의 영향을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다. 영국은 21년 1월 마침내 유럽 단일 시장 및 관세 동맹의 과도기적인 멤버십으로 최종 탈퇴했다. 유럽연합과의 소출입은 예상대로 무너졌다. 하지만 영국이 국가 차원의 봉쇄를 세 번째로 시행했던 때이므로 어떤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했는지 집어내기가 어렵다. 운이 따라준다면 22년 팬데믹 영향력은 미비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미친 영향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21년 하반기에 영국의 거시 경제적 일대기는 평소와 달리 명확했다. 경제적인 수요는 공급보다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이로 인해서 물품 부족과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의 재고 수준은 수십 년 이래 최저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다양한 산업의 기업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이 중에 일부 현상은 팬데믹이 전 세계에 미친 악영향을 반영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이동한 것의 배송 지연 및 봉쇄령,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공급 충격이 더해져서 수많은 부유한 국가의 물품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제한이 완화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 영향이 더 오래 머무를 것이다. 20년 말 유럽연합과 타결한 무역협정은 기업과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관세와 할당량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줬지만 지금껏 매우 평온했던 국경의
새로운 마취를 만들었다. 특히 일반 위생 및 식물 위생 검사 대상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식료품에 한정되어 있지만 잠재적인 세관통과 지연은 모든 물품에 적용이 된다. 인력 부족이 해결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인플레이션은 22년 잉글랜드 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겠지만 금리 인상은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의 경제 예보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책임청은 장기적으로 브렉시트의 경제적인 영향이 다른 경우보다도 4%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국을청, 영국 정부와 미국의 스트리머 모두 BBC를 제시하고 있다. 1922년 11월 14일 당시 명시했던 영국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로 첫 라디오 방송이 발신되었다. 100년 뒤에 코퍼레이션으로 개명한 BBC는 8개의 국내 TV 채널 50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 제멋대로 뻗어나오는 웹사이트 하나와 어플리케이션 세트, 43개의 국어로 방송되는 월드 서비스를 운영하며 연간 51억 70억 달러를 움직이는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BBC는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악전고투할 것이다. 국내부터 살펴보자. BBC 본사에서 남쪽으로 지하철 2정거장을 내려가면 다운인가 10번지가 있는데 이곳의 현 주인 존슨 총리는 일명 브렉시트 공격 길들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과정에 부과되어 BBC의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신료를 깎아내리게 되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다음의 정부 친화적인 인물들을 취임시켰다. BBC 회장 리처드 샤프는 보수당 기부자이자 브렉시트 지지자이고 정부가 가장 최근에 BBC 이사회에 임명한 로비 김경은 테리사 메이 장관의 통신 책임자였다. 신인문화부 장관으로 발탁된 나딘 도리스는 언젠가 수신료를 구소련 스타일의 국가에 올릴 만한 것이라고 묘사했다. 다가올 한해에는 BBC 가치관을 빚어낼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것이다. 방송 규제 기관인 오프콤의 회장직이 비어있다. 존슨 총리는 BBC가 문화적인 마르크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고발한 전 편집장 폴 데이커를 아주 좋아한다. 2021년 독립심사위원회는 데이커를 탈락시킨 이후에 정부는 선발 과정을 재개했다. 1월에 BBC는 100번째 생일이 되기 몇 주 전 40주년 기념일을 맞이할 광고 기반 공영방송국인 채널 4의 회장직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운인가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서 발생할 것이다. 비디오 스트리밍 BBC가 할리우드 및 실리콘밸리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했다. 넷플릭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였던 BBC 아이플레이어의 자리를 빼앗았다. 아이플레이어가 모든 수신료 분담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공격이다. 18세 이하 인구에서 넷플릭스가 누리는 인기의 절반밖에 얻지 못한 아이플레이어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유튜브에도 뒤처지고 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은 BBC가 겨룰 수 없는 규모의 경지를 거쳤다. 쏟아지는 맹공격 속에서 BBC는 공공 서비스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과 21년 봉쇄 기간에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각각 단순한 흥미거리나 잘못된 정보로 내어놓을 동안에 BBC는 발빠른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생산했다. BBC는 이 콘텐츠를 학교에 제공하면서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러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고 싶어 한다. 채널 4처럼 BBC가 개임에 사용할 또 다른 메인 카드는 영국 내 TV 제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할리우드의 스트리머가 확산하면서 지역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영국 방송국에 점점 덜 의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다루기 힘든 영국 국가들을 하나의 공통된 문화로 묶어준다는 공공방송국의 또 다른 강점이 드러난다. 존슨 공사 준비 완료.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인프라 계획은 저항받을 것이다. 엘리엇 카임. 존슨 총리는 역사의 마스터 건축가로 남고 싶어한다. 런던 시장으로 재임했을 당시에도 값비싼 운송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정치적 필요성이 다시 한번 총리를 그때와 같은 방향으로 밀고 있다.
존슨 총리는 가난한 지역의 연결성을 개선하면서 2019년 노동당에서 가져온 공급 지역의 의석을 잡아두기 위해 영국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영국을 더 친환경적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상향 평준화가 현실이 되려면 2022년 땅을 파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총리의 계획은 환경주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제목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졌고, 활동가들이 2050년까지 선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게 되는 정부의 목표에 달려들면서 일부 프로젝트에는 시위대가 따라붙을 것이다. 이런 데는 시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2022년에는 더 넓게 확산할 것이다. 신이시여 저에게 더 가까이 오십시오. 신이 더 관대해지고 있는 이유. 캐서린 닉시. 예전에 천벌을 내리는 것은 간단했다. 신이 천벌을 내리면 사람들은 벌을 들고 가끔 죽기도 했다. 신은 반역은 이스라엘, 첫째 태어난 이집트인, 필리스타인, 수만 명, 체질 등등 전부 신의 진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건데 이게 천벌을 내렸다. 소돔에는 특히 더 충격적인 천벌을 받았다. 창세기 들어온 소돔의 남자들이 주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소돔과 유황에 불을 내렸다고 한다. 유황은 서세기 동안에 들끓었고 남색이라는 단어는 통속적인 표현이 되어서 영국 법률세계에도 기재되었다. 오늘날 영국에서 천벌을 내리는 전지전능한 신을 기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따금 치질을 창조하기도 하는 신은 사랑인과 동시에 영원해야만 한다. 신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다. 너는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네라고 했던 신이 22년 잉글랜드 교회에서 동성애 축복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지도 모른다. 전통주의자들은 더 많은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정당화하듯이 무명의 역사적인 문서가 있다. 고대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그녀라고 지칭했다. 그러므로 그가 복잡해 보일지라도 후일이 될 수 있는 그 그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권위주의,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혐오 범죄법은 표현의 자유를 어렵게 할 것이다. 역사상 표현의 자유를 가장 잘 대변한 저서 자유론에서 스코틀랜드 철학자 겸 경제학자 아들 존 스튜어트 밀은 무결성에 대한 가정을 비난했다. 무결성에 대한 가정이란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 모두가 반대 견해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면서 대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의무감을 가지는 것이다. 오늘날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이 되새겨야 할 내용이다. 22년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스코틀랜드 새로운 혐오 범죄법은 특정한 정치적인 조장에 대해서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법은 혐오 부추기기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특별한 행동을 조장할 의도가 없고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선동적이거나 모욕적이라고 판단되는 발언은 불법화한다. 게다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까지 포함한다. 법안이 통과되는 동안에 스코틀랜드 의회에 있었던 논쟁을 살펴보면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한쪽 성별만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스스로 주장하는 성 정체성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별을 기준으로 주어야 한다고 반박하는 여성을 침묵하게 만들기 위함이 분명하다. 성전환자에게 모욕감을 준다고 판단되는 표현은 불법이지만 성별 때문에 학대 당하는 경우는 범죄가 아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적 진술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잉글랜드와 웰스에서 인종, 종교, 성차별적인 혐오, 부추기에 대한 위법 행위는 제한적으로 다뤄지며 드물게 사용된다.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 새롭게 규정된 범죄는 12개의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페미니스트 단체인 보위먼 스코틀랜드의 마리온 밀러는 트위터에 성전환에 대한 혐오를 표현했다고 기소당한 뒤에 현재 제정된 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있다. 한 트윗에는 슬로건과 여성 참정권 운동자를 대표하는 색상을 띠고 오늘과 미래를 연상시킨다고 추정되는 매듭이 있었다.
사건은 긍정적으로 취하되었지만 엄청난 비용과 스트레스를 초래했다. 새로운 법안은 이와 같은 기소가 더 쉽고 빈번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해당 법안의 통과는 지난 10년 동안의 스코틀랜드 의회를 장악한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가장 최근에 이행한 권위주의적인 움직임이다. 비평가들은 국민당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집중한 덕분에 투표장에서 영구적인 가반수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일관된 정치 철학을 제시하거나 비판을 경청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2012년에 국민당은 축구 경기에서 종파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을 범죄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인권 문제로 인해서 2018년 폐지되었다. 2019년에는 아동과 청소년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특정 공공 부분의 인력을 제정해서 책임을 부여하는 지정보호자 제도를 추진했으나 영국 대법원에서 제도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강제로 중단해야 했다. 3월에 통과된 최신 법안의 시행이 지연된 것은 우려감을 시사한다. 웨스트민스터 왕실 고문이자 머리온 밀러 양의 변호를 맡은 조아나 체리는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정 변호사 베스 그로스만은 혐오 범죄법이 종종 소수자들 그러니까 애초 법안 제정을 통해서 보호하려 했던 이들로부터 더 넓게는 당국과 충돌하는 모든 이들까지 범인으로 취급하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이 신고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자기 검열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스위트 더 미르 표현을 빌어오자면 우세한 의견 편에 선 지나친 혹평은 실제로 사람들이 반대의 견해를 제시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없게 만든다. 브리스톨의 마빈 린스 시장은 기후변화 및 기타 이슈와의 싸움에 시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7. 2022년에 중앙정부의 과학에 의존했던 글로벌 거버넌스 무능함이 탈로가면서 도시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간의 이목을 집목시키는 약속에서 더 나아가 실행에 필요한 확실한 타임라인과 적합한 자금 운영이 포함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후변화와의 전쟁은 이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승리하고 패배할 것이다. 도시들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70%를 소비하고 탄소 배출량의 4분의 3을 생산한다. 앞으로도 2050년까지 도시권의 약 68%의 인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이 비율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더 증가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도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이 더 많이 제공된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생활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도시이동 수단과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는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열파가 도심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수면 상승과 극심한 폭우가 급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곳은 도시일 것이다. 우리는 22년에 이런 기상사태가 더 많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내가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도시 브리스톨은 영국에서 가장 큰 11개의 도심 지역으로 구성된 코시티즈 네트워크의 회원이다. 이 네트워크에 속한 회원 도시에 총 2천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 생산량의 26%를 담당한다. 하지만 탈탄소화에 대한 일관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네트워크를 소집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인류에게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이 순간의 비능률에 다가서는 지름길을 걷고 있다. 자꾸 되풀이되는 실수이기도 하다. 도시들은 자발적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이미 300개 이상의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가 탄생했다. 나라는 2018년 유엔의 글로벌 이주 협약에 대한 최종 협상을 할 당시 연단에 올랐다. 연설자로 초대받은 최초의 시장으로서 나는 이주 정책을 설계할 때 도시에 더 강력하고 공식적인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스톨 마빈 리스 기후변화와 기타 이슈와의 싸움에 시정부가 서야 한다. 2016년 처음 당선되었을 때
당시 나는 시장의 역할에 글로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이런 개별 도시에 더 많은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자연스럽게 연장된다.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의 형체를 잡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브리스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도시 안에서의 삶에 영향을 주는 외부 사정과 세력을 고려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국가 정부의 종말을 예견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국가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빠진 퍼즐 한 조각을 찾으려는 것이다. 국가 정부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국제조직은 에너지와 재정이 도시를 형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미래협의회에 소속된 학자이자 작가인 내 동료 그리고 클라크는 우리가 도시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국가 및 글로벌 거버넌스가 이 사실을 따라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 정책을 수립할 때 도시의 지도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삼으면 우리 시대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